아마 우리 지점장님 현장에서요 교육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쵸? 네, 해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우리 팀장님들이 교육 뭐 짧지만 아침에 오전에 교육 해보시면 들어보시면 어때요? 하시면서 다 컴퓨터 보고 노트북 보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속상하죠? 네, 오늘 제가 3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 지점장님께서 노트북 보시고 네, 저를 안 보시고 노트북 보시고 핸드폰 보시고 하시면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네, 똑당해요. 맞아요. 속상합니다. 그래서 오늘 3시간 동안 현장감 있는 이야기 해드릴 테니까 돌아가셔서 우리 각 지사에 있는 그 팀장님들에게 잘 전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GA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많이 알고 있거든요. 물어봐요. 교육 어떠냐?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요. 되게 지점장님들마다 오셔서 우리 상품만 좋다고 하니까 사실은 결국 상품을 판매할 때 이 상품이 정말 좋다 이런 것보다 그냥 시책이 많이 걸리면 판다 이런 분들도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그러면 호감이 가냐라고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요, 팀장님들이 많이 얘기해 주셨던 게 상품도 좋지만 좋은 상품을 어떻게 팔라는 건데 이런 것까지 조금 연계해서 해주시면 사실은 팀장님들이 그 여러 명의 회사에 여러 회사의 지점장님들 중에 우리 KB라이프 지점장님 좀 더 기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돌아가셔서 또 교육하실 때 어떤 포인트로 교육을 해보시면 더 좋으실지 그런 부분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그 현장에서 상품 교육이나 보험료 비교 많이 하시죠? 네, 오늘은 상품이나 보험료 비교보다는 이걸 어떻게 풀어내느냐, 어떤 자료를 가지고 우리 팀장님들이 우리 상품을 조금 더 빨리 녹여내느냐, 이런 활동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가져왔으니까요. 챙겨가실 거 챙겨가시고, 메모하실 거 메모하시고, 화법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책을 팔러 온 건 아닌데요. 제가 만든 책을 좀 소개해 드릴 거예요. 제가 저번 주 토요일 날 삼성생명 연수원에서 토요일 강의했거든요. 그래서 몇 분한테 퀴즈 선물로 좀 드렸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우리 그 FC님이라고 하죠, 삼성생명은 머리 뜯고 싸우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 책을 서로 뺏어가려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받으신 책은 글자가 굉장히 빼곡할 거예요. 그쵸? 네, 빼곡하죠? 저도 아까 와서 봤거든요. 저도 이제 노안이 와서요. 안 보여요. 안경 쓰지 않으면. 제가 만든 책은 뭐냐면 오늘 제가 3분에게 드릴 거거든요. 호응을 잘해주시고 또 저를 잘 쳐다봐 주시고 웃어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이런 분들에게 좋아 네. 이런 분들에게 원래 현장에서 10,000원씩 주고 제가 판매하는 건데요. 판매하는 거예요 실제로. 뭐 어떤 책을 만들었냐면 여러분들 아마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오늘 치매 간병 얘기할 거지만요. 암주의 치료비가 언제 나왔죠? 업계에서 치료비 전쟁이잖아요, 지금. 그죠? 예. 뭐, 레킨비도 전쟁인 것 같은데, 우리 암주 치료비가 24년도 1월 1일 날 삼성화재에서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때 이후로는 회사별로 이제 치료비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외부 강사를 지금 11년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치료비가 저도 처음 나왔을 때, 이거를 우리 팀장님들이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을까? 이 복잡하고 어려운 걸 고민을 하다가 제가 뭐 했냐면요. 암 환자 뒷조사를 했어요. 암, 내, 심 환자 뒷조사를 어떻게 했냐. 오늘 제가 치매 얘기도 해드리겠지만 치매 환자의 보호자도 뒷조사를 했습니다. 뒷조사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람 써야 되나? 네. 뒷조사 그 카페들 있잖아요. 블로그 카페. 네, 거기 다 가입을 해서 등업 신청을 합니다. 열심히 활동해야 돼요. 놀면 안 돼. 댓글도 달고 글도 달고 해서 그 인정을 받으면 그들이 쓰는 글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방에 암 환자들하고 암 환자들 보호자들이 모여있는 방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암 환자, 뇌심 환자 또는 치매 환자, 오늘 제가 실제 영상을 또 보여드리겠지만 치매 환자, 지금 현재 치료받고 있는 분들의 모든 사례의 영수증을 수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책은 영수증만 모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우리 비급여 주요 치료비하고 통합암하고 이 설명을 하실 때 사실은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설명을 쉽게 할까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치매도 마찬가지예요. 근거 자료를 내놔야지 이게 보험료가 싸, 이게 우리 거에 어떤 것보다 좋아, 이걸 떠나서 고객이 마지막에 사인을 하려면 근거 자료를 제시했을 때 확신이 들어야 돼요. 내가 이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 확실히 좀 들어야 되니까 오늘도
들어보시면서 근거 자료를 내가 어떻게 우리 팀장님한테 제시해주면서 우리 상품을 좀 빗대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이 포인트로 가시면 훨씬 아마 지사에 가셔가지고 교육하실 때 그 팀장님들의 눈빛이 초롱초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교육 끝나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으실걸요? 자료 좀 주세요. 네, 사실은 그 팀장님들이 그날 계약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날 아침에 지점장님들의 교육이 마음에 들면 그 회사 설계해봅니다. 그쵸? 네, 그래서 오늘 교육의 포인트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령대를 제가 쫙 스캔을 해보니까 저랑 거의 비슷한 연령대이거나 그럴 것 같은데 일단 오후 강의니까 몸을 푸는 관점에서 지금 한번 우리 몸을 움직여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다 해보세요, 지금. 해보세요, 우리 팀장님들. 쭉 팔꿈치를 붙여야 돼요. 중요한 포인트. 네. 팔꿈치를 붙이시고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보세요. 쭉 올려보세요. 쭉. 자,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어디까지 올라가세요? 눈 보이세요? 눈? 자, 눈 보이시는 분, 눈 보인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보여요? 눈 보여? 20대세요 지금? 마음은 20대. 네. 한번 올려보세요. 20대를 눈 보이신다 하셨으니까. 책들이 선물 드리려고 그랬어요. 선물. 네. 진짜 보여. 진짜 보여. 네. 박수 좀 주세요. 박수 좀 주세요. 네. 네. 저 선물 드릴게요. 제가 지금 유튜브 촬영 때문에 움직이질 못해요. 여기 가만히 서 있으라 그랬어요. 네. 책을 좀 전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거 시중에서 부가세 별도로 11,000원에 파는 판매 책입니다. 네. 자, 오늘 구성을 제가 어떻게 짜왔냐면요. 5세대 실손 의료비 관련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이 치료비 같이 연결을 해봐 드릴 거예요. 사실 이제 교육이 원래 보험회사 교육이요. 말일자에는 거의 없어요. 아시다시피 말일자하고 월초에는 교육이 거의 없고 지사에서도 부르지 않을 겁니다. 저도 월초하고 월말은 교육이 없는데 3월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어서 제가 3월달 한 달 강의가 32번 있어요. 31일까지 꽉 차 있습니다. 그 즉 이야기는 뭘까요? 네, 지금 생보나 손보나 실손 때문에 난리거든요. 실손 언제 나온대요? 안 팔아서 몰라요? 아니 안 팔아도 우리 알아야 돼요. 네, 왜냐면 요즘에는 신한라이프도 안 팔잖아요. 그쵸? 신한라이프 안 팔고 안 파는 회사 많거든요. 하나손해보험도 이제 판매 중지했어요. 안 팔아도 실손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모든 교육에는요. 그 끝은 어디냐면 고객이거든요. 고객이 좋아하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쵸? 실손, 5세대 실손 언제 나오냐면 5월달로 미뤄졌어요. 네, 4월 달에 나온다고 했다가 지금 5월 4일자로 나올 예정이고요. 이유는 왜 자꾸 늦어지냐? 이유는 한의사협회하고 이 재매입 관련된 이야기들이 조금 협의가 안 돼서 5월 달로 미루어졌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4월 달 돌아가셔가지고 4월 달에 교육하실 때 실손에 대한 언급을 여러분들이 앞에서 조금 재미있게 풀어주시면 팀장님들이 되게 좋아하실 겁니다. 왜냐면요, 제가 요즘에 원수사 교육도 많이 하지만 GA 교육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지사에서 불러줘요. 지사에서 직접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KB라이프에서 저희를 불러가지고 지사로 교육을 보내주는 그런 교육을 말씀드리면 삼성화재에서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삼성화재에서. 자,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치매간병 하면 어느 나이대가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집에는 생각했을 때 우리 교육하실 때도 그 타겟팅을 좀 해주시면 훨씬 좋거든요. 그냥 무조건 우리 게 좋아, 우리 게 싸, 우리 건 이것도 돼가 아니라 이런 상품을 누구한테 오늘 가서 만나보세요. 이렇게까지 하면 훨씬 좋아요. 네. 우리 여기 오늘 오신 지점장님들 치매보험 들으셨어요? 아니요. 치매보험 안 들었으면 어떡해? 우리 이제 팔아야 되는데. 네. 사실 저도 보험이 진짜 많거든요. 그럼 암조율 치료비는 가입하셨어요? 네. 얼마나 가입하셨어요? 우리 거? 비밀이에요. 네. 좋아요. 네. 그럴 수도 있지 뭐. 내가 우리 회사 다닌다고 해서 꼭 우리 거 들어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자, 저도 사실은 암조율 치료비가 몇 개 있냐면, 4군데 있더라고요. 회사별로. 보험이 진짜 많아요. 제가 이제 보장번호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우리 팀장님한테 그런 얘기 해주세요. 치매간병 얘기하면 누구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 연령대가 좀 있으신 팀장님들은 내 친구 찾아가면 된대. 근데 제일 많이 거절받는 나이대가 30대, 40대, 50대 초반. 네. 돈도 많이 들어갈 나이긴 하지만 치매하고 간병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20대도 치매 간병은 관심이 없어. 그래도 요즘에 20대들이 조금 니즈가 좋아진 게 주변에 친구들이 암이 많이 걸리거든. 그쵸? 그래서 암보험 좀 들어야 돼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제 거 보장 분석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 KB라이프 보장 분석 아니고 삼성화재 보장 분석이에요. 요 포인트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 팀장님들한테 그 얘기 해주세요. 이 보장 분석 보고 설명하지 말아라. 보장 분석 보고 설명하지 말아라. 보통 보장 분석 가지고 고객님 만나서 넘겨가면서 넌 얼마나가 이게 있어 이러거든요. 네, 그 포인트에서 이제 망하는 거야. 왜 망하냐면 보장 분석은 사실은 다 회사별로 출력해보면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 딱 하나 있어요. 다른 점 뭘까요? 다른 점. 보장 분석 출력해보면 회사별로 출력해보면 뭐가 다를까요? 색깔만 달라요. 네, 진짜예요. 색깔만 달라요. 삼성은 파란색, 우리는 노란색. 네, 그쵸? 네, 색깔만 다르고 다 똑같이 생겼어. 그리고 메뉴에 뭐가 나와있냐면 한 달 납입하는 총 보험료가 나와 있어요. 일단 총 납입한 보험료를 보면 고객이 그 순간부터 거절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이 냈는데 뭘 또 들어? 그쵸? 제 거 보여드리는데요. 저도 딱 보니까 암이 2억이 넘어요. 그쵸? 그리고 뇌출혈, 뇌졸중이 6,500에다가요. 급성신경에서 7,500이래.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뇌졸중하고 급성신경에서 왜 이렇게 많은지 아세요? 네, CI가 잡혀서 그래요. 네. 근데 제가 보험이 진짜 많은데 유일하게 가입 안 한 게 치매 간병이에요. 제가 나이가 47이거든요. 네, 근데 저도 아직은 치매에 대한 간병에 대한 니즈는 없어요. 그러니까 암 내시면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치매에 대한 아직 좀 더 이따 준비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KB라이프에서 의뢰를 받아서 KB라이프 이제 이 치매 간병보험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들어야 되긴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어가지고 보험을 또 들게 생겼어요 지금. 아직 실시는 안 됐지만 자 일단 우리 팀장님들한테 무슨 얘기 주시냐면요. 만날 사람이 없다면 다 보장 분석 해보면 된다. 치매는. 암내심은 다 했어도 치매는 분명히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보장 분석을 고객님한테 설명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타겟을 찾아보실 때 보장 분석에 치매 간병 가입돼 안 돼 있는 사람 오늘 한번 찾아보셔라. 요 포인트로 먼저 시작을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교육하실 때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팀장님들에게 꿀팁을 몇 가지 드리면 더 좋겠죠. 왜냐면 우리 지금 좀 생각해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침에 교육을 매일 아침마다요. 그 팀장님들이 상품 비교만 들어요. 비교, 보험료 비교 이게 좋다 저게 싸다 이 얘기만 들으니까 이 교육에 다 재미가 없고 집중이 안 되는 거야. 못 들은 얘기를 해주고 내가 그동안 이런 교육을 안 받아봤는데 이 지점장님을 기다리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KB라이프 지점장님 언제 오신대? 이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는 못 가더라도. 자, 뭐 할 거냐면 카카오톡 공지 서비스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다 쓰시죠? 네, 카카오톡에 공지 서비스 공지글 올리는 것도 아실 거예요. 아시죠? 요거를 팀장님들한테 어떻게 풀어주시냐면 고객님 대화창에 공지글을 올리는 방법들을 알려주세요. 네, 보통 공지글은 누가 올리냐면 지사의 뭐 지역 단장들이나 뭐 단장들이 올리시거나 아니면 우리 내부적으로 지점장님들이 뭐 비밀번호 설정하거나 이럴 때 올릴 거예요 위에다. 그쵸? 근데 우리 팀장님들에게 고객님 대화창에 공지글을 올리는 팁을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 팀장님이 우리 KB라이프 계약을 좀 하셨다면 고객님 대화창에 공지글을 좀 올려서 어떻게 해요? 우리 KB라이프 어떤 상품 계약했다 요거 좀 올려주시라고. 왜냐면 팀장 입장에서는 우리 KB라이프 상품만 파는 건 아니에요. 그쵸? 손해보험도 팔고 생명보험도 팔고 자동차도 팔고 운전자도 팝니다. 그러면 전산을 그 회사마다 들어가 봐야만 그 고객을 알 수 있어요. 이 고객이 뭘 들었나. 네, 그래서 정말 꼼꼼하신 팀장님 빼고는 본인 계약 리스트를 쫙 정리해 두시는 분이 없어. 그래서 본인이 A라는 고객을 가지고 이 A라는 고객에 어떤 상품이 들어져 있는지 머릿속에 기억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그 고객님 그 공지글에 이걸 올려주는 거예요. 오늘 운전자 보험 계약했다. 그러면 삼성화재 운전자 보험 계약. 몇 월 며칠 시작. 자동차 보험 메리츠거 했다. 메리츠화재 언제부터 자동차 보험 시작. 요거 올려주시라고. 우리 것만 너무 얘기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공지글 올려주는 방법을 하나하나 풀어주셔야 돼.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연령대가 높으신 팀장님들은 모르는 거야. 또 이럴 수 있어요. 공지글 올리세요 이러면 몰라. 그 제가 현장에서 교육해보면요. 요렇게 다 알려드려요.
대화창에 들어가서 삼색선 누르고 들어가서 공지글 누르고 공지글 들어가서 연필 누른 다음에 이 다음에 공지글을 올려주세요. 이렇게 다 알려주셔야 돼요. 숟가락에 떠서 먹여주는 것처럼. 네. 그럼 공지글 올려줄 때 뭐 올려주면 좋을까요? 우리 팀장님, 우리 지점장님들께서 뭐 알려주면 좋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보험 가입자 자동차 보험 올려주세요. 거기다가 콜센터 번호 있죠? 네, 회사별로 콜센터 번호를 딱 같이 적잖아요. 그러면 이 콜센터 번호 딱 누르면 전화 걸기가 바로 가능해. 그래서 자동차 보험 가입했는데 사고 났다. 그러면 자동차 보험 어디에 가입했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쵸? 제가 당해봤어요. 고속도로에 사고가 나가지고 어디에 들어있는지 몰랐는데 요거를 딱 눌러보니까 자동차 그 회사 바로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부담보 가입되어 있는 고객도 있으면 부담보 안내도 해주시고 또 실손 재가입 주기 안내도 해주셔라. 그래서 카카오톡 공지글을 좀 활용하셔가지고 고객의 계약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공지글 서비스를 일단 서두에 좀 알려주시는 거 포인트. 요거 알려주시면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현장에서 그동안 지원장님들이 와서 상품 교육만 했는데 요런 팁도 알려주니까 되게 좋다. 그 자리에서 이제 좀 교육에 집중을 위해서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아직 실손이 안 나왔잖아요. 실손 같은 경우에는 재가입을 도래하는 주기가 있어요. 그쵸? 네, 우리가 안 판다고 해서 뭐 안 보실 건가 오늘?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실손 할 건데. 네, 실손 우리 5세대로 가는 고객이 언제 가입한 사람이죠? 언제 가입한 사람일까? 그럼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지점장님 실손 있으세요? 실손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 KB라이프는 이런 주의잖아요. 실손이 뭐가 필요해? 약간 이런 주의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근데 전 국민이 한 80% 가입했잖아요. 그죠? 실손은 언제 가입한 사람이 5세대로 갈까요? 강제 전환 될까요? 2세대 후기? 3세대? 네, 요거 메모하셔야 될 것 같은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알려주셔야 돼요. 네, 이 실손이 뭐가 중요할까 하는데요. 실손을 가지고 보험료를 만들어야 치매보험을 가입시킬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5세대 실손이 보험료가 지금 50% 이상 다운된대요. 그럼 10,000원 돈은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1세대 실손 가입하신 분 중에 보험료 얼마까지 낸다는 분 들어보셨나요? 1세대 실손 가입했는데 옛날에 100% 나오던 거 1억짜리 30만 원. 제가 실손 교육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1세대 실손 가입자 중에 72세 고객님인데요. MG손해보험, 지금 예별손해보험이죠. 보험료 62만 원 나오셨어요. 그런 분들은 유지 못해요. 그쵸?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만약에 그런 분들이 5세대로 간다 그러면 보험료가 최저로 떨어질 거예요. 그럼 만약에 5만 원까지 떨어졌다 예를 들어. 그럼 그분이 매달 62만 원씩 내다가 5만 원 떨어지면 50만 원 정도는 월납보험료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쵸?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치매 간병이든 부족한 보장을 채워갈 수 있는 고객님이 낼 수 있는 보험료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팁을 좀 드려야 돼요. 그래서 실손이 좀 필요해요. 우리가 무조건 실손은 뭐 실손보다 이게 더 좋아 이걸 떠나서 고객이 좋아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실손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손 같은 경우에는요 공지글을 반드시 등록하게끔 해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 가는 실손이냐 이거 체크해 줘야 되겠죠.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3년 1월 또는 4월 이후에 가입한 모든 실손은 5세대로 갑니다. 5세대로 가야만 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이거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13년 1월 또는 4월 이후에 가입한 사람을 모두 찾아서 암주요 치료비, 뇌심주요 치료비, 우리 치매 간병까지 다 연결할 수 있도록 일단 시장을 좀 만들어 주실 필요가 반드시 좀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첫 번째로는 실손할 거예요. 실손을 내가 어느 정도 우리 팀장님한테 좀 이야기를 해주고 이걸 가지고 보험료를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부분을 만들어내야 사실은 치매든 간병이든 암보험이든 수술비든 더 넣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우리 팀장님들이 현장에서 계약해보면 3만 원짜리 계약이든 100만 원짜리 계약이든 힘은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그쵸? 그러면 어쨌든 치매간병이든 암주치료비든 비싼 보험료를 해가지고 계약을 하시는 게 우리도 좋고 팀장님도 좋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실손에 대한 이야기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치매간병 가지고 나라의 혜택을 가지고 저 이거 이렇게 안 풀 거예요. 치매 뭐 산정특례가 어떻게 되는데 이게 뭐 된다 안 된다 이걸 떠나서 이 치매 나라에서 해주는 장기요양보험 제도나 치매에 대한 산정특례 제도를 가지고 우리 상품을 어떻게 연결할 건지에 대한 화법으로 풀 겁니다.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그리고 세 번째는요, 쉽게 이 상품을 제안하려면 쉬운 설명이 꼭 들어가야 돼요. 네, 왜냐하면 상품이 어려워지고 복잡해졌으니까 최소한 우리 상품은, 우리 화법은 굉장히 간결해져야 되고요. 쉬운 이야기들로 가야 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이야기 해볼 거고요. 5세대 실손 주요 쟁점 이야기 해볼 건데 저를 아무도 안 봐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속상해지려고 하는데 네, 봐주세요. 자료 나중에 안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5세대 실손 가입자가요 10년 뒤에 2036년 뒤에요 36년도에 5세대 실손 가입자가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현재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가입자가 80% 조금 안 되거든요. 실손 가입자가. 그쵸? 암주유 출입에 가입 안 한 사람이 있어도 실손은 다 가입했어. 네. 그러면 2036년도에 5세대 실손 가입자가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빵프로요? 갱신되니까? 빵프로다? 왜 빵프로지? 6세대, 7세대. 아, 6세대, 7세대로 돼서. 네. 5세대까지라고 봤을 때. 아직 6세대는 안 나왔으니까. 5세대까지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는 5세대까지만 나오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75%까지 올라갈 수 있다. 2036년도에 5세대 실손 가입자만 75%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 근거 자료를 보고 금융위가 발표한 거 보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10년 뒤에는 어떤 팀장님을 만나고 어떤 지점장님에게 어떤 교육을 들은 우리 팀장님들이 어떤 제안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고객의 보험금이 완전히 달라지겠다. 이 생각이 나오죠. 네. 10년 뒤 어떻게 될까요? 다 실손만 믿고 있는 고객이 엄청 많을 텐데. 현장에서 우리 팀장님들이 가장 많이 받는 거절이 뭔지 아세요? 돈 없다. 나라에서 다 해주지 않냐. 네. 실손 있으면 되지 않냐. 보험 있다. 네, 요 네 가지 거절을 항상 받는 거절이거든요. 그럼 이 실손에 대한 인식을 좀 깨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점장님들 교육하실 때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들을 팀장님한테 해줘야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거든요. 자, 변천사, 실손으로 변천사는 다 보셨죠? 뭐 찾아보면 다 나와. 이거는 뭐 네이버나 실손의 변천사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이것도 팁을 알려드려야 돼. 우리 팀장님들 같은 경우에 책상에 다 붙여놨을 거야. 아니면 가방 속에 다 들어있을 거거든요. 전 절대로 보지 말라 그래요. 그거 왜 봐? 실손의 변천사. 안경 써야 잘 보일까 말까 저도 그러는데. 그쵸? 그리고 실손은 우리 팀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 고객이 나한테. 돈 되는 것만 물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요즘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등학생들은 수포자가 생기고, 중고등학생은 수포자가 생기고, 우리 팀장님들은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실포자가 생긴다. 실포자가 뭔지 아세요? 실손 보험을 공부하는 걸 포기하는 사람. 네, 좀 공부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려요. 그걸 이렇게 빽빽하게 남아있는 실손의 변천사 내가 막 외우려고 하거든요. 모대. 그죠? 그러면 이 변천사를 가지고 우리 팀장님들이 어떻게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더 좋아요. 네. 그래서 우리 지점장님들 교육하실 때 실습을 많이 해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핸드폰 꺼내가지고 네이버에 실손의료비 변천사 검색하라고 하세요. 그냥 내가 몰라도 돼. 원래 실손의료비 교육은요, 모르는 사람이 해야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검색을 한다 해서 이미지로 검색을 하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저도 이미지로 검색해서 누가 올려놓은 거 찾아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 이 실손의료비 변천사 누군가 올려놓은 걸 가지고 비교하시는 분. 얘는 왜 이렇게 올려놨지? 얘는 왜 이게 달라? 어떤 게 맞는 거야? 그러다 결국 창 닫아버려. 네, 중요하지 않아요. 네, 이제 팁은 뭐냐면, 이 변천사를 검색을 할 때 저처럼 이렇게 글자가 빼곡하고 정신없는 거 하나 고르시라고 하세요. 안 보이는 거. 네, 그런 다음에 이 변천사 이렇게 고르기 귀찮다 그러면 우리 팀장님 책상에 있는 변천사 찍으라고 하세요. 사진을 찍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찍는데 어떻게 찍냐? 팁이 있어요. 찍을 때도. 그냥 잘 찍으려고 하거든요. 잘 찍으려고 하지 말고 손을 약간 벌벌벌 떨면서 찍어라. 그래서 글자가 어떻게? 네, 흐릿하게. 우리 고객님이 아무리 이렇게 넘겨봐도 못 알아보게 보내시는 게 팁이에요. 네, 고객이 우리 팀장님들한테 언제 질문하는지 아세요? 언제 보험을 물어보는지 아세요? 본인이 궁금해야 물어봐요. 절대 먼저 안 물어봅니다. 네. 친구들끼리 만나도 얘가 보험하는 애가 한 명 껴있다 그럼 보험 얘기 절대 안 해요. 그쵸? 근데 궁금하면 물어봐. 궁금하게 물어봐야 돼요. 왜냐면 실손은 보세요. 우리 지점장님들 실손 있으시다고 아까 하셨는데 식구들이 다 똑같은 실손 똑같은 연도에 가입했어요? 아닐 거거든요.
네. 뭐 내 거는 2세대, 남편 건 1세대, 아이는 3세대, 식구들마다 다 다른 실손 갖고 있어요. 실손으로 얘기를 풀어야 건강보험이든 종신보험이든 넘어갈 수 있는 포인트를 짚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변천사 한 장짜리 딱 찍어가지고 어떻게 손 덜덜덜 찍어가지고 흐릿하게 나온 거를 고객님한테 사진 파일로 그냥 보내라 그러세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5세대 실손이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네 실손은 5세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에 대한 체크 포인트 해봐라 라고 보내보라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냥 해보지도 않고 우리 지점장님들 이렇게 사셔야 돼요 이럴까요? 제 주변 사람한테 해봤어요. 10명이면 10명한테 카톡을 다 보내봤어. 어떤 반응일까? 내 친구들은 어떤 반응일까?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세요? 뭐야? 뭐라는 거야? 물음표. 네, 이런 답변이 가장 많았어요. 요 포인트, 요런 것들도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상품만 설명하려고 하면 안 돼.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점장님께서는요, 실손의료비 어떤 보험 같아요? 이걸 고객님한테 물어보라고 하셔야 돼요. 실손으로 AP하고 계약은 치매, 간병, 암주, 치료비, 통합암 이걸로 연결할 수 있도록. 네. 실손의료비 어떤 보험일까요? 우리 KB라이프 지점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쓸데없는 보험. 어떤 보험 같아요? 어떤 보험 같아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보험. 제일 진상 고객이 어떤 고객인지 아세요? 네. 어떤 고객일까? 제일 진상 고객이 팀장 입장에서. 이제 종신보험도 계약하고요, 암보험도 계약했어. 와, 이 고객이 진짜 나한테 VIP 고객이다 이랬는데 한 4회차부터 연락이 안 돼요. 네, 4회차부터 연락을 다 두절했어. 그러더니 갑자기 자동이체 해지를 시켜버리네? 근데 그 중에 실손만 빼고 나머지 자동이체만 해지시킨 거야. 실손만 남겨두고. 네, 그럼 진짜 진상이에요. 그 팀장 입장에서 어떠냐면, 아우, 이 실손도 해약해가지고 왜 얘는 남겨두는 거야. 막 화가 나. 네, 고객 입장에서는 그만큼 다른 건 해약해도 얘는 어떻게 붙들고 싶어 하는 보험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우리 팀장님한테도 물어봐. 제가 실손의료비 어떤 보험일까요? 그러면은 나에게 도움을 주는 보험, 최고의 보험, 실손만 있으면 된다, 진료비가 나온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맞나요? 맞아요? 네, 병원비가 나와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병원비가 나온다, 최고의 보험이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보험이다, 보험을 가입할 때는 실손이 좀 기본이다. 네, 그래서 엄마들이 임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손하고 태아보험은 꼭 들거든요. 그쵸? 네, 제가 이것도 태아보험 제가 간병보험이랑 연결해 드릴 건데 병원비가 나와요. 치료비가 해결되어 실제 보상 금액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화법을 하면서 판매했기 때문에 고객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실손만 있으면 되잖아. 그러지 않았을까요? 병원비가 나오는데 못하러 또 보험을 뭘 가입해? 가입할 일이 없지. 그죠? 그래서 고객님한테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실손의료비는 병원비가 나와요. 치료비가 해결돼요. 보험의 기본이에요. 이렇게 풀면 절대 안 된다. 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럼 뭐라고 풀어야 될까? AP 할 때, 보장 분석 보여줄 때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실손의료비는요, 우리 고객님하고 헤어질 보험이에요. 안녕할 겁니다. 요 포인트가 돼야 실손이랑 헤어졌을 때 암, 뇌, 심, 간병, 치매가 얼마큼 남아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75%, 10년 뒤에 75%가 5세대일 건데 5세대 실손을 유지하는 사람이 어떤 담당을 만나고 어떤 상품을 가입했냐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진 이유가 그거예요. 헤어질 거니까. 62만 원 나오는데 유지할 수 있으세요? 우리 팀장님들은 유지할 수도 있어. 네, 72세까지 일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그죠? 자, 그럼 제가 세대별로 좀 풀어드릴게요. 일단 세대별로 그래도 우리 지점장님들 포인트를 좀 알아야 또 우리 지사에 가서 얘기해 주실 때 재미있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네. 자, 혹시 실손의료비 몇 년도에 나온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실손의료비는 몇 년도에 착륙했을까? 2009년. 생보사 기준으로 보지 마세요. 생보도 2009년에 안 나왔어요. 생보 2004년이라고요? 몇 년도? 네, 99년도에 상해의료비로 출발합니다. 삼성화재에서. 네, 삼성화재에서 상해의료비로 출발했고요. 상해의료비 뭐 100, 200, 300 이렇게 파니까 주변에 손해보험들이 어땠을까요? 야, 너네 못 팔아. 우리 상해의료비 파는데 그럼 우리도 좀 팔자. 너네 300 주냐? 우리는 500 줄게. 너네 500 줄 거야? 우린 1000 줄게. 이렇게 상해의료비를 쭉 유행처럼 팔다가 야, 너네 상해만 팔 거야? 우린 질병도 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지금 주요 치료비가 막 변화하잖아요.
5년짜리 나왔다, 10년짜리 나왔다. 이 변화한 것처럼 1세대 실손도 이렇게 변화가 있어요. 회사마다. 예. 그래서 질병 입원 1억짜리하고 상해 의료비 1,000만 원 들어있는 분들이 가끔 있었어요. 우리 생명보험은 언제 나왔냐면 2008년 5월에 나왔어요. 3,000만 원짜리 한도. 네. 그래서 1세대 실손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세부적으로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 1세대 실손은 저는 이렇게 풀어드려요. 전쟁통에 가입한 실손이다. 네. 지금의 암주유치료비처럼 굉장히 헷갈리고 복잡했다. 그래서 고객이 1세대 실손을 갖고 있는데 우리 팀장님한테 물어보거나 나한테 물어보면 나도 다 못해줘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못해줘요. 네. 회사별로 그 사람의 정보가 정확히 들어와야만 풀어볼 수 있는 게 1세대 실손이에요. 언제 가입했는지 어느 회사에 가입했는지에 따라서 치매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쵸? 디스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자, 1세대 실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뭘까요? 가장 중요하게 풀어야 될 포인트 면책기간. 면책기간은 오늘 제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면책기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면책기간은 뭘까요? 보장받지 못하는 기간. 그쵸? 근데 사실 고객님한테 면책기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럼 면책기간이란 단어도 몰라. 그래서 우리 팀장님한테 이거 알려주셔야 돼요. 가끔은 국어 선생님처럼 단어를 설명할 때가 되게 많다. 네. 면책기간이 보장받지 못하는 기간인데 우리 고객님 1세대 실손이니까 면책기간 6개월일 거예요. 180일일 거예요. 이러면 무슨 말인지 또 못 알아들어요. 제가 쉽게 설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설명하셔야 되냐면 보장받는 기간을 잘 설명하셔야 돼요. 보장받는 기간 어떻게? 1세대는 단점이죠. 1세대의 단점을 잘 설명하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보장받는 기간. 그쵸. 발생일, 진단일로부터, 발병일로부터 1년을 보장하고 그 뒤에 6개월을 쉬는 거예요. 근데 발병일이 왜 단점일까? 이런 거죠. 암진단 오늘 받았는데 암세포를 오늘 뗄 수 없는 거. 그쵸? 오늘 암진단 받았어요. 나 진단 받았는데 오늘 진단 받았지만 병원도 알아봐야 되고 수술도 해야 되니까 3개월 있다 수술 날짜가 잡혔네요? 그럼 1세대 실손을 갖고 있는 나는 진단받은 날, 오늘 날짜부터 내 실손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팀장님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진단받은 날 가동이 되죠? 네, 그래서 1년을 보장받아요. 근데 내가 오늘 진단받았지만 4개월 있다 수술 받게 되면 이 4개월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흘러가는 거네. 그쵸? 그래서 1억을 손에 쥐고 있어도 어떻게 해요? 1억을 손에 쥐고 있어도 1년이라는 시간을 고스란히 보장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그쵸? 그래서 1세대 고객님 갖고 있는 분들이 고집이 되게 세요. 자기 보험 되게 좋다고. 네, 그러면 이 얘기는 해주셔야 된다. 면책 기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은 만들어 놓으셔라. 이런 거는 풀어주셔야 된다. 왜냐면 암 환자인데요. 6개월 동안 보험료는 열심히 30만 원씩 내면서 보장 못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죠. 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1세대 실손의 면책 기간은 좀 알고 계셔야 된다. 우리 팀장님도 이렇게 풀어주셔야 되고요. 1세대 실손을 팔았어요. 1억짜리 주는 걸 100% 주는 걸 팔았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손해보험 사장님들이. 야, 이거 팔면 안 되겠다. 답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안 팔 거예요. 그랬더니 정부에서 이제 개입을 합니다. 안 돼, 팔아야 될 것 같아. 야, 이거 보니까 비급여도 해결해주고 건강보험의 제2의 건강보험 같아. 비급여가 나라에서 안 해주는 것도 해주니까 괜찮은 것 같아. 팔아.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어떻게 팔아야 돼? 2009년 8월 1일 이후부터는 다 똑같이 팔아. 네. 표준약관이라는 게 나옵니다. 네. 표준약관은 사실 2009년 10월 1일 날 나왔어요. 근데 2009년 8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사람도 2세대 약관을 적용받으면서 2009년 8월 이후부터는 이제 중요한 건 언제 가입했냐가 되게 중요해졌죠. 회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손해보험에 가입했냐, 생명보험에 가입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2세대 실손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깔끔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3년 갱신 100세 만기 상품으로 시작해서 재가입을 안 하셔도 되는 고객들이 있죠. 하지만 2013년 이후에부터는 가입 주기가 바뀌어요. 1년 갱신 15년 재가입 주기로 바뀝니다. 이때부터는 어떻게 된다? 강제로 이제 가야죠. 15년 이후에 5세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네. 아직도 모르는 고객님들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2세대의 포인트. 면책기간 비교해야 되겠죠? 면책기간 어떻게 될까요? 1세대는 발병일로부터 1년을 보장하고 6개월 쉬었잖아요. 그쵸?
근데 2세대는 이런 거예요. 1세대 좀 불합리하지 않니? 2세대는 발병일 말고 우리 고객님이 누워서 치료받는 날짜부터 시작해서 1년을 보장해줘.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을 보장해주고 그 뒤에 6개월은 너무 기니까 90일만 쉬도록 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럼 1세대보다 2세대가 조금 좋아졌죠. 면책기간은. 맞아요? 네. 고객님이 누워서 치료받는 날짜부터 시작하니까 조금 더 합리적이게 바뀌긴 했네요. 네. 그리고 2세대는요, 약관이요, 한 6, 7번 바뀌어요. 네. 회사마다 다 똑같은 상품을 팔았지만, 언제 가입했냐에 따라 상품은 전혀 다른 상품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걸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현장에서. 팀장님이든 우리든 기억할 수 없어요. 저도 그래요. 다 기억 못한다.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는 찍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2세대가 3세대가 나오기 전까지 한 8년을 팔았거든요. 2세대란 이름표로. 그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2009년 표준약관이 나왔을 때 한 번 중요한 포인트.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2013년 이후에 1년 갱신 15년 재가입 주기가 중요한 포인트.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2016년 1월 1일 약관이 싹 바뀌었을 때 표준약관이 그냥 싹 다시 한번 개정이 돼요. 개정이 왜 됐냐면 왜 됐을까 하고 저도 이게 쭉 히스토리를 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쉽게 표현해서 제가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동안의 민원 사례, 그동안의 실손에 대한 민원 사례, 그동안의 의료계의 변화, 그동안에 비급여를 많이 쓰는 것들을 정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어요. 2016년 1월 1일 크게 변한 것 중에 하나가 정신과 질환을 보장해주지 않다가 2016년부터는 정신과 질환을 보장해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안 해줬던 것도 있어. 2016년부터 안 해줬던 거. 뭘까요? 응급실.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는 응급이면 해주는데 비응급 환자는 안 해줘요. 네. 그 사실 2세대부터 비급여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못 잡으니까 3세대가 나온 거거든요. 네. 2세대에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납입중지제도 같은 경우도 이때 생겼고요. 납입중지제도 아시죠? 내가 회사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실손 중지시킬 수 있는 제도. 그것도 2016년도에 생겼어요. 여러분들 그 점 돼야 안 돼요? 실손에서? 점 될까요? 안 될까요? 점 빼는 거. 안 되죠. 점 빼는 거. 미용이니까. 그렇죠? 미용 성형은 안 돼요. 근데 2016년 이후부터는 이런 점은 돼. 엄마 뱃속에서부터 타고 나온 점. 모반이라고 합니다. 네, 모반. 비시생물성 모반. 이런 것들은 또 그러니까 피보험자의 나이가 태아인 경우에는 보상을 해줘라. 이렇게 좀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젊은 엄마들이 맘카페에서 다 이런 거 공유하거든.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왜 실생활에서 좀 필요한 것들. 왜냐면 제가 아는 동생이 아기를 낳는데요. 딸이에요. 근데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아기가 조그마니까 점도 조그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자예요. 점점점 아기가 크면서 어떻게 해요? 점도 같이 커. 옛날에 어른들은 뭐라고 했어요? 옛날 어른들은 점 이렇게 가지고 태어나면 어떻게 했을까? 복점이야. 그냥 도 이랬어요. 네,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요즘 엄마들은 안 그래요. 종로 어딘가에 아기들만 치료하는 피부과가 있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얼마 드니? 그랬더니 1,000만 원 넘게 든대요. 레이저 치료하는데. 그래서 제가 야 그 실손에서 그 비신생물성 모반은 보장해줘 그랬더니 알아 언니 그러더라고요. 너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엄마들 맘카페에 올라와 있대. 그런 정보가. 아, 그런 거는 우리 팀장님들이 좀 알면 좋잖아요. 알고 있으면. 그죠? 네. 그래서 2016년부터는 많은 것들이 좀 변해요. 그럼 여러분들 2세대 실손부터는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한 포인트가. 나 2세대야 라고 하면 너 2세대구나가 아니라 2세대인데 언제 가입한 2세대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지죠. 면책기간도 바뀝니다. 5천만 원 소진시.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했는지 몰라. 그렇죠? 이거 풀어주셔야 돼요. 5천만 원 소진시는 뭘까요? 우리 팀장님의 실손 주머니에 5천만 원을 다 쓸 때까지. 3년이고는 쓰세요. 5년이고도 쓰세요. 5천만 원 다 쓸 때까지 쓰시고 이 5천만 원이 고갈되면 그때 90일을 쉬어야 돼요. 90일을 쉬면 다시 5천만 원에 충전. 그럼 여러분들 1세대하고 2세대하고 3세대하고 2세대의 마지막하고 면책기간 어떤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2세대 마지막 5천만 원 소진시가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굳이 막 1년을 따지지 않고 너의 실손 주머니에 5천만 원 있으면 한도가 있으면 쓸 수 있는 돈 있으면 써 이거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2세대로 어떻게든 마무리를 지어서 비급여를 조금이라도 잡아보려고 했는데 못 잡았어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장이 나와서 발표하죠. 우리가 착한 실손을 만들었습니다. 보험료를 저렴하게 해줄 거예요. 이때 3세대로 전환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많죠, 지금. 괜히 바꿨다, 이러면서. 근데 제가 뭐라고 풀어드리냐면, 착한 실손이라고 판매했는데, 못된 실손 됐어요. 이 보험료 많이 올랐어요. 16% 이상 올랐습니다. 네, 자료 발표된 거 보면. 근데 3세대는 복잡할 거 하나도 없는 게요. 2세대랑 거의 똑같아요. 2016년 이후에 나온 약관이랑 거의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면 3대 비급여 특이하게 생겼다는 거 빼고는 사실은 크게 다를 게 없어요. 면책기간도 2세대와 동일하게 5천만 원 소진시. 네, 너의 실손 주머니에 5천만 원 닿을 때까지. 네, 이렇게 이제 생겼죠. 근데 이제부터는 3세대로 마무리를 또 지워보려고 했는데 또 4세대가 나왔잖아. 근데 느낌 아시죠? 아, 이제는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6세대가 나오겠다. 7세대가 나오겠다. 네. 결국에 어떤 실손이 나올 것 같냐면 저는 이런 걸 예상해봐요. 급여만 해주는 실손이 나오겠다. 이런 예상을 혼자 해봅니다. 자, 4세대 실손. 지금 현재까지 판매하고 있는 4세대 실손은요. 지금에 판매했던 1세대, 2세대, 3세대와는 전혀 다른 실손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전혀 다른 실손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맞아요. 왜 전혀 다를까? 4세대 실손은요. 가입 주기도 다르잖아. 그죠? 1년 갱신 어떻게 돼요? 15년 아니고 5년 재가입 주기로 재가입 주기가 짧아졌죠? 네. 그리고 급여랑 비급여를 완전히 분리시켜 놨어요. 급여 주머니와 비급여 주머니. 예, 우리가 이 실손의 방대한 약관을 기억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의 실손의 히스토리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야 그래도 우리 상품이랑 연결해 줄 때 포인트를 잡아줄 수 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실손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안 판매하니까 안 배워도 돼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요. 실손을 요즘에는 그러거든요. 원수사에서도 보면요. 실손을 판매하지 않는 회사에서 실손 가입이 더 많이 들어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실손을 삼성화재에서 가입했는데 KB라이프 다니시는 분이 와서 삼성화재에 가입한 실손을 더 잘 설명해주면 어떨 것 같아요? 고객이. 삼성화재 담당자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그 맥락이에요. 4세대 실손은 우리가 인식할 때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4세대 실손은 1세대, 2세대, 3세대와는 전혀 다르다라고 표현해 주는 게 맞아요. 가입주기 다르죠? 급여 주머니, 비급여 주머니 나눠져 있죠? 또 뭐 있을까요? 기억나시는 거. 4세대만 있는 거. 1세대, 2세대, 3세대는 없는 거. 할증제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서 할증이 되는, 보험료 할증이 되는. 할증제도 있는 거 좋은 거 같아요? 안 좋은 거 같아요? 좋은 거 같아요? 처음에 나왔을 때 안 좋다고 생각했지. 그죠? 되게 불합리하다. 그러면은 실손 가입하고 나서 이거를 보험을 청구를 제대로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병원을 마음 편히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1세대, 2세대, 3세대에는 할증제도가 없잖아요. 그쵸? 네.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로 푸는 게 맞죠. 네. 왜냐면 1세대, 2세대, 3세대 고객들이 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나는 병원도 안 갔는데 왜 보험료가 이렇게 올라? 그쵸? 4세대는 뭐예요? 내가 병원을 비급여를 많이 써야 많이 오를 거예요, 아마. 5세대도 할증이 붙을 겁니다. 그쵸? 네. 그럼 요걸 어떻게 설명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자동차 보험이랑 연결하면 돼요. 자동차 보험도 어때요? 사고를 낸 사람만 보험료가 오르잖아요. 그쵸? 그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면책기간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면책기간 3세대랑 또 달라. 계약 해당일마다 5천만 원 충전.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5천만 원에서 내가 올해 3천만 원 썼어요. 보험금 청구를 3천만 원 했어. 그럼 나 얼마 남을까? 2천만 원 남았잖아요. 그쵸? 근데 2세대하고 3세대는 남은 2천만 원으로 써야 돼요. 근데 4세대는 어떻게 해요? 나 2천만 원 남아있는데 내 계약 해당일이 갱신이 딱 되면 5천만 원을 새롭게 충전시켜줍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들 얘기하죠. 4세대는 그래서 면책기간이 없다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의 장단점은 구분을 해야 되고 이 변천사의 히스토리는 이렇게 변했구나 라는 이 툴은 좀 기억해 보시면 그래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5세대 실손으로 가야 되는 고객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쵸? 5세대 실손이 변화가 되게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5세대 변화 어떤 게 큰 변화가 있어요? 어떤 큰 변화가 있을까요? 중증? 비중증? 한도가 일단 5천에서 1000으로 떨어져요.
지금 5천만 원 한도에 1,000만 원 떨어져요. 비중증 한도가. 그쵸? 그러면 5세대로 가는 고객을 발굴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팀장님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고객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 가입했어? 실손 몇 년도에 가입했어? 이거 많이 물어봐요. 몇 년도에 가입했냐? 왜 물어볼까요? 얘가 5세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찾아보려고. 그렇겠죠? 우리 지점장님들은 언제 가입하셨어요? 몇 년도? 몰라요? 내 것도 모르면 어떡해, 우리 지점장님들. 네? 3세대. 오늘 찾아보세요. 근데 중요한 거 이거요. 언제 가입했어요? 물어보면 안 돼요. 고객님한테 팀장님한테 이걸 내주셔야 돼요. 우리 고객님 만나면 언제 가입했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이걸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오늘 제가 변천사 얘기해드렸지만 지점으로 돌아가셔서 교육하실 때는요. 요 포인트만 알려주셔도 되게 좋아하세요. 언제 가입했냐고 물어보거든요. 보통 고객님한테. 네. 언제 가입했냐, 어느 회사에 가입했냐, 보험료 얼마 내냐 이걸로 물어보시는데 절대 이 포인트로 물어보시면 고객이 대답을 안 해주거나 그냥 모른다고 넘겨버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언제 가입했냐 물어보면 왜 안 될까요? 제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언제 가입했어? 어느 회사에 가입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정보를 캐는 질문이에요. 고객 입장에서는. 우리 팀장님들이 세일즈를 하기 때문에 정보를 캐는 질문을 하면 당연히 고객이 안 알려줘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팀장님들이 빵 터지실 거예요. 맞다. 그러면 뭐라고 물어봐야 되냐? 네, 이렇게 물어보셔야지. 고객님 실손은 다 있으실 텐데요. 실손 언제 끝난다고 들으셨어요? 만기가 언제예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이 질문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언제 가입했냐, 지점장님 아마 오셔서 그런 교육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손해보험 지점장님들이 많이 하실 거야. 실손 교육. 뭐라고 하시냐면 5세대 실손 가는 사람 찾아봐라 얘기하시면서 언제 가입했는지 찾아봐라 이런 얘기만 하셨을 거야. 그쵸? 근데 고객 입장에서 보면요. 언제 가입했냐, 몇 년도 가입했냐, 몇 세대에 가입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절대 알지도 못하지만 이 팀장님들이 세일즈를 하기 때문에 안 알려줄 겁니다. 근데요. 제가 언제 끝나냐고 제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열이면 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 실손은 안 끝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 분명히 보험료만 올려내면 100세까지 보장된다고 난 들었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열이면 열이에요. 네. 제가 미용실 가서 머리 파마해서 물어봤거든요. 원장님한테. 원장님, 그 실손 어디 있어요? 이제 삼성화재에 있대요. 삼성화재 담당자가 실손 몇 년도에 끝난대요. 그랬더니 제 거 안 끝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당당하게. 그래서 아니에요. 실손 끝나는 날짜가 다 정해져 있어. 가입한 날짜에 따라 달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랬더니 제 머리를 말아놓고 가서 막 뭘 찾아. 그래서 저한테 갖고 와요. 증권을. 보여주는 거야. 네. 언제 가입했냐고 보니까 2019년도에 삼성화재에 가입했더라고요. 2019년도에 가입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5세대로 가야만 합니다. 그쵸? 네. 그런 고객 찾아서 고객이 낼 수 있는 보험료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고객이 얘기해 줬어요. 너 2015년에 가입했으니까 2030년도에는 끝날 거야. 그런데 고객이 증권 갖고 왔어. 말도 안 돼.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 증권 보여줍니다. 증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최대 100세라고 써 있잖아요. 이런 증권이 되게 많다니까요. 헷갈리면 안 돼요. 이런 증권이 2013년 이후에 1년 갱신 15년 재가입 주기 상품이 처음 나왔을 때 회사마다 증권에 표기했던 방법이 달랐다라는 것도 우리 지점장님이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이때 제가 금융감독원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1년 갱신 15년 재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15년 뒤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랬더니 금융감독원에서 이렇게 대답해줬어요. 그때 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가봐야 한다라고 하면 이걸 고객님한테 어떻게 안내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그 15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알 수가 없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증권에 표기했던 방식이 회사마다 다 달랐다라는 거예요. 얘는 100세, 삼성생명은 45세. 나이대별로. 네. 그래서 이런 증권을 갖고 와서 고객이 물어보면 우리 또 팀장님들이 당황해. 내가 변천사를 헷갈렸나 하고. 네. 근데 뭐만 보면 돼요? 이제부터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갱신 주기가 1년짜리인 건 무조건 다 5세대로 갈 예정입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네, 갱신 주기만 보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제가 요 사례만 하나 풀어드리고 쉬는 시간 갖고 치매로 넘어갈 건데요. 보세요. 고객님들이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자, 이분이 네이버 그 본인 카페에 글을 올렸어요. 맘모톱 수술하고 보장 분석을 수술비를 청구해 보니까 보험의 소중함을 알았대. 그리고 보험금을 청구해가지고 이렇게 받았대요. 닥터플러스니까 아마 KB일 거예요. KB손해보험거 2015년에 가입을 했고 90%형이어서 178만 9천 원을 보험금으로 받았다. 뭐 자랑해서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글을 쓴 거 뭐라고 썼냐면 실제 병원비에서 수액 처치 5만 원 정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지원받았다. 보험이 정말 중요함을 느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렸죠. 좋은가요, 여러분들? 실손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찾다 보니까 2천만 원 폐암 수술하신 분도 실손의료비 청구해서 1,900만 원 받았어요. 얼마나 좋아. 그쵸? 2천만 원 병원비 나왔는데 1,900만 원 돌려받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쵸? 이분도 실손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았대.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 본인 증권을 찍어서 올리면서 이렇게 올렸어요. 20년 납 100세 만기인데요. 현재 5년 납입을 한 상황이라 5년만 납입하면 이제 50년 동안 자기는 보장받을 수 있을 거래. 네, 이해되시나요? 고객은 이 계약 기간하고 납입 기간만 계산해 보면서 근데 지금 이 계약 일자가 언제예요? 2015년이잖아요. 그쵸? 2015년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30년도에 5세대 상품으로 바뀔 예정인 상품이거든요. 네, 고객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지점장님들이요, 집에 가셔서 집에 있는 고객님 있죠? 집에 고객님 안 계세요? 집에 그 말 안 듣는 고객님 다 있잖아요. 저는 저희 남편을 고객님이랑 부르거든요. 밥 먹다 이렇게 고객님이랑 불러보세요. 싸울 일이 없어. 네, 말이 부드럽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고객님 실손의료비 언제 가입하셨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몇 세대 가입하셨어요? 저희 남편한테.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0세까지 보장돼요. 아니, 언제까지 보장되는 거 말고 몇 세대에 가입했냐고.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요. 세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가입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객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이 어떤 방향성으로 잡아갈 건지를 먼저 포인트를 짚어서 실손을 풀어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자, 쉬는 시간을 갖고 제가 5세대 간단하게 설명한 다음에 이 5세대 실손의 보험료로 어떻게 치매간병의 보험료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포인트 짚어드릴게요. 지금 56분이거든요. 쉬는 시간 좀 넉넉히 드릴게요. 10분까지 쉬겠습니다. 3시 10분에 착석을 좀 부탁드릴게요.